자, 이슈 앤 소문 들어가겠습니다. 목요일이니까 알파프로 투자 전략 정태근 팀장 자리했네요.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헤어스타일이 깔끔합니다. 이발하셨어요? 네, 주말 했습니다. 주말에? 네. 화요일에 모르시거든요. 몰랐네. 머리를 잘 안 봤어. 자, 오늘 또 희한한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네. 또 희한한 분석을 해봐야 되죠. 자, 그러면 또 오늘 이슈를 뭘로 정해 오셨는지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그렇죠. 사실 매크로는 이게 분석 자체는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마이크로하게 삼성이 전기차 태스크포스 팀, 그러니까 전략적인 기획팀을 발족했다? 네. 이 내용인 것 같은데. 네, 참 요새 삼성그룹이 전반적으로 이제 비밀주의 이걸 좀 많이 고수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 내부 쪽으로 접근을 하더라도 아마 정보를 얻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여기저기 기자분들하고 물어보고 하는데도 네. 기자분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이렇게 그렇죠. 접근하기 쉽지 않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또 삼성전자에 또 이제 이 삼성전자가 또 테마의 또 중심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진 또 전기차 공동개발 TF 발족 소식이 나왔는데 아마 이게 또 오늘 시장에 또 화두가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에 일단 좀 선정을 해봤습니다. 포인트는 결국엔 삼성이 움직이고 있다. 그러니까 뭔가 한다. 그렇죠. 이재용 부회장이 유럽에 갔죠. 그래서 네. 지금 뭐 네덜란드 총리도 만나고 네. 이제 극자외선 그 노광기를 만드는 네네. ASML 본사를 또 방문했고 네네. 뭐 이런 기사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네네. 거기에 이제 부가적으로 어제 모 매체에서 단독 이렇게 해서 전기차 태스크포스 팀 발족했다 네. 기사가 나왔는데 어떤 상징의 의미가 있을까요? 이거는 어찌 보면 흘렸다라고 보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왜냐하면 제가 서두에 이제 삼성그룹이 전반적으로 이제 비밀주의 좀 고수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게 되면서 불통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공식적으로 뭔가 한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부담스럽다 보니까 네. 아무 조금은 이게 흘린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최근의 행보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어쨌든 뭐 뭔가 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시장에서 계속 불통 얘기를 하게 돼서 뭘 하는지를 얘기해달라 하는데 뭔가 준비를 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좀 하다 보니까 네. 아마 조금은 불통 얘기가 계속 나오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공개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힘들고 조금 흘리는 것이 아닌가. 최근에 삼성전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현상이라 좀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어쨌든 원론적인 답변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뭔가 하고 있다는 것들은 보여주기 위해서 좀 흘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근데 이게 그러면은 포인트가 뭐 네. 지금 화면에 그 자막으로 나왔습니다만 테슬라 모델 Y를 뜯었다. 네. 분해를 해서. 그럼 이게 테슬라 향으로 전략적으로 배터리 쪽과 네네. 기타 부자적인 그 전장 이쪽을 지향하는 건지 아니면은 조금 더 한 발 나아가서 삼성은 삼성 르노라는 자동차가 예전에 있었죠. 지금은 아니죠. 애매한가요? 네. 지금은 아니죠. 그 삼성은 네. 과거에 이제 선대 때부터 자동차 완성차에 대한 이 욕심이 있었어요. 네, 그렇죠. 다시 하나? 전기차로?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저거를? 저 굳이 한다라면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안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설마 게 쌍용차를 인수해갖고 전기차 라인으로 뜯어서? 이건 또 아닙니다. 그런 또 네, 이건 아닙니다. 새로운 색다른 접근법이래요. 이건 아닙니다. 제가 이게 오늘 흘리자고 네. 이슈엔 소문이니까. 네. 뭐 이건 뭐 추측이니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구도라면 네네. 서로 공생 관계. 이게 쌍용차가 지금 잡음이 너무 많았잖아요. 그렇죠, 여전하죠. 지금도 진행형이지만 물론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뭐 그렇게 되는 그림도 굳이 나쁠 것 같지는 않다는 네. 상식적으로. 그런 쪽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삼성전자가 자동차 만드는 거 외에 다른 건 다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어쨌든 자율주행 쪽으로 가야 되고 최근에 또 이재용 부회장이 현대차 정의선 회장과 계속해서 접촉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과 연결시켜 보게 되면 좀 실마리가 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삼성전자는 전 개인적으로 로봇 기업은 인수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거 네. 외에는 차라리 비메모리 쪽으로 이제 도움될 만한 기업들 쪽으로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현대차가 보선 다이내믹스를 인수를 한 것처럼 그런 매력적인 매물이 있다라면 로봇 쪽으로 진행을 하겠지만은 그런 게 아니라면 굳이 할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뭐 ARM 인수에 대한 어떤 그 참여 가능성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네덜란드에 가서 ASML 쪽도 방문한 것을 보게 된다라면은 제가 봤을 때는 그 AI 칩이라든지 그리고
자율주행차. 네. 그러니까 이제는 PBV라는 얘기를 좀 써야 될 것 같은데 목적 기반 자율주행차인데 여기에 들어간 두뇌 역할을 하는 칩을 개발하기 위해서 어떤 행보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굳이 삼성전자가 어찌 보면은 그 레드오션을 할 수 있는 이 하드웨어 쪽으로 가는 것보다는 어쨌든 3나노 쪽으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이 3나노 쪽으로 진행했을 때 그게 맞는 어떤 제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쪽으로 그리고 소위 말하는 AI 칩이란지 자율주행 성능 칩이란지 쪽으로 가는 게 제가 볼 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 네, 그러다,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로봇 기업보다는 아무래도 ARM이라든지 아니면 여타 이 시스템 반도체와 연관된 기업들 쪽으로 해가지고 아마 지금 삼성전자가 부딪히고 있는 시스템 반도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M&A를 진행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뭐 모르겠습니다. 시점이 언제인지는 몰라도 네.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귀국하고 네. 또 뭐 얘기는 이제 번외 얘기긴 합니다만 정치적으로는 이제 8.15 특사 네. 사면 얘기가 또 공공연하게 부상하고 있고 네. 뭐 그게 맞물린다면 또 이제 M&A 이슈를 어디랑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디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메가 딜 네. 뭐 이런 식으로 또 기사가 나오면은 네. 좀 움직일 수. 근데 예전에 한종희 부회장이 한번 얘기를 흘린 게 있었는데 그 예전에 세트 업체라든지 뭐 이 부품 쪽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이제 세트 업체라는 게 결국 제가 볼 땐 파운드리 쪽, 그러니까 시스템 LSI 쪽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네. 그 세트 업체가 세트 부분이 그쪽이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저는 파운드리 쪽으로 이제 시스템 반도체 기업으로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희만 같은 뭐 희만을 비하는 건 아니지만 희만 정도 기업의 인수는 언제든지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만? 아니라 하만인가요? 네네. 하만. 저는 개인적으로 계속 희만이만 하다 보니까 하만을 하겠습니다.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네, 어디는 희만이라고 어디 하만이라고 하니까 좀 하만. 헷갈리더라고요. 네. 네, 그럼 하만. 그러니까 하만 같은 기업은 분명히 할 수가 있는데 분명히 메가딜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 메가딜에 부합을 하게 되면서 세트 업체와 연결시켜 보게 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시스템 반도체 업체, 그러니까 ARM 같은 이런 시스템 반도체 업체 쪽이 되지 않을까라는 건 생각이 좀 들고요. ARM 네. 떠보면은 뭐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제가 볼 큰 때는. 호재죠. 큰 네네. 호재. 뭐 삼성전자 상한가까지는 모르겠지만 큰 호재죠. 그죠. 근데 급등 나올 것 어제 같아요. 저도 이제 이 주식 쪽이 아니라 네. 다른 쪽 분들이 삼성전자 얘기를 좀 하시는데 네. 장기 투자자라면은 인제 시점에서는 조금 관심을 둘 만한 때지 않나 네네. 이런 얘기들을 왕왕 하시길래 네. 그러니까 장기입니다, 장기. 그렇죠. 네. 삼성전자 다 장기 봐야죠. 단타는 아니겠죠.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하여튼 이슈는 네. 뭐 추가로 뭐 하실 거는 더 그래서 일단은 얘기는 시스템 반도체를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그 배터리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네. 그래서 어쨌든 그 최근에 아시겠지만 LG 에너지 그 에너지 솔루션 관련해서 원통형 배터리 관련주가 강세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오늘도 삼성 SDI 관련된 배터리 관련주가 강세를 보이지 않을까 생각에 종목을 좀 뽑아봤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결론이고 이제 예. 쭉 이슈를 다뤄봤잖아요. 네. 네. 이슈와 연관된 아까도 네. 말씀하셨지만 그 삼성 SDI 뭐 배터리 쪽이 됐던 네. 아니면 삼성전자가 지금 M&A를 추진하고 있는 그 ARM이 됐던 아니면 뭐 어디가 됐던 용어들이 생각이 잘 안 나는데 관련주들이라고 또 막 네네. 이렇게 지어지잖아요. 예, 관련 종목들. 네. 그래서 일단 삼성 SDI 쪽으로 좀 방향을 잡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 그 종목들을 좀 기업은? 보게 되니까 신흥 SEC, 삼진 L&D, 어. 상신 EDP 그리고 필옵틱스. 필옵틱스. 예, 조금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종목들 쪽으로 좀 추려봤습니다. 여러 많은 기업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네. 그 신흥 SEC 같은 경우에는 그 헝가리 생산 라인을 투자를 진행하게 되면서 지금 유럽 삼성 SDI가 유럽 쪽으로 가는 것을 동행을 같이 했거든요. 그래서 주요 매출처이기 때문에 신흥 SEC라는 종목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삼진 L&D 같은 경우에는 원통형 배터리 가스켓을 이제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상신 EDP 같은 경우에는 그 전기차용 2차 전지 캔 개발 업체로 선정이 되고 난 이후에 네. 이걸 개발을 완료하고 난 이후에 현재 양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SDI에서 직접적으로 어떤 그 컨택을 한 기업이기 때문에 상신 EDP도 연관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필옵틱스, 네. 요건 이제 그 TF에 삼성전자, 삼성 디스플레이, 삼성 SDI가 들어가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삼성 전기도 들어가는데 조금 그 많이 좀 그 연관성 있는 기업을 보다 보니까 또 필옵틱스,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라든지 삼성 SDI 쪽으로
레이저 응용 장비를 이제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자막에는 지금 현재 신흥 SAC, 삼진 L&D, 상신 EDP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추가하게 되면은 필옵틱스까지 요 4개 해가지고 뜨는 쪽으로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게 일단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연관성이 있다. 네네. 삼성 연관성이라서 그런지 전부 다 시옷자가 들어가네요. 신흥, 삼진, 상신, 필옵틱스만 시옷자가 뒤쪽으로 붙네. 네. 많이 그냥 보다 보니까 기업 명이 요즘 어렵잖아요. 네. 저희 다 외우기가 쉽지 않거든요. 저는 발음하기 힘들어서요. 비슷한 기업도 많고. 네. 알겠습니다. 저렇게 좀 정리를 해보면 네. 될 것 같고 따로 또 마련한 오늘 또 종목 기업이 있죠. 네, 그 G2파워라는 종목을 준비를 했는데 G2파워? 아 이게 시간만 되면 이제 그 사우디 원전하고 유가 얘기하게 되면 되게 재밌는 얘기가 많은데 그거는 좀 힘들 것 같고 아니 뭐 뒤에 밀어버리죠 뭐. 네? 그냥 오늘 저도 끝나고 정경민 또 사장 나오는 날이니까 오지 말라고. 안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러시면. 자 해봅시다. G2파워는 뭐예요? 그래서? 네, G2파워는 이제 수배 전반 관련된 그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배 전반? 네, 수배 전반. 예전에 광명전기 한번 말씀드렸는데 아. G2파워가 또 새롭게 원자력 발전 설비 관련해서 수배 전반 관련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는 간단합니다. 이제 해외 수전반, 쪽으로 배전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네네. 그래서 이제 전기를 받아가지고 뿌리는 네, 분배. 분배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원전 쪽 같은 경우에 해외 수주가 나올 건데 그러면 이제 시선을 해외 수주와 연관성 있는 기업들 쪽으로 이제 시선을 돌리거나 아니면 이제 새롭게 부각되는 종목들 예전에 제가 대명에너지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이제 원자력 내에서도 이제 새롭게 부각되는 종목들을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최근이라기보다는 그래도 4월달에 신규 상장한 G2파워가 조금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원전 쪽으로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했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수배 전반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수배 전반 관련해 가지고 이제 원자력 발전 설비용 여기에 또 부합하는 Q클래스라는 어떤 인증까지 받았습니다. 인증을 받고 이제 수배 전반을 개발하고 있는데 이제 올해 하반기 내에 시험을 완료를 하고 이거를 이제 출시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뉴스가 시장에 퍼지다 보니까 새로운 또 원자력 관련된 그 관련주로다가 나타났다 이런 관심 때문에 최근에 또 추세가 상승적으로 좀 전환되고 있는 모습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수배 전반에 부분 방전 감시 진단 솔루션이라는 기술을 적용을 시켜서 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수배 전반 관련 제품을 출시할 예정이고요. 이 회사가 그 광급 시장 점유율 1위 업체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출시를 하게 된다라면은 뭐 한국전력이란지 그리고 뭐 그 여타 그 국내 관련 그 발전 공기업 쪽으로도 납품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판단에 오늘은 G2파워라는 종목 새롭게 원전 관련주로 부상하고 있는 종목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네. 혹시 뭐 네. 매매 참고용의 어떤 가이던스? 아 차트 분석이요? 뭐 내지는 아니면 네. 뭐 가격 전략 이런 거 혹시나 가계절이 있었나요? 없으면 빼도 되고. 네, 일단은 이 종목을 또 준비한 이유가 최근에 또 21선 지지받고 또 돌아서는 구간이거든요. 기술적으로는 네. 20일 이동 평균선을 네네. 지지하고 지금 모양이 나오네요. 네, 지금 화면에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예전에 지금 날짜를 보면 5월 20일 날 1차 상승 나오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조정을 거치고 이제 또 소위 말하는 N자형 상승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N자형 상승형 패턴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지금 시점에서는 관심을 가져볼 만한 구간이다라고 좀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제 윗거리가 좀 길게 잡힌 부분들인데 이 어제 거래량이 순수하게 다 이게 100% 매수 거래량이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여기도 매도 거래량이 좀 일정 부분 반영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아마 오늘 정도에서는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래서 이 조정 나오는 구간에서 접근을 하게 된다라면은 소위 말하는 21선 추세 매매 이 부분을 한번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도 좀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와, 근데 말씀하시는 동안 다른 건 다 제외하고 시가총액 1,000억이네요. 1,020억. 네. 신규 상장된 기업이고 상장 주식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자본금이 18억이네. 네. 요즘 무상증자 테마가 막 시장에서 뭐 네. 난리잖아요. 어제도 또 그 공구먼 조강 ILI가 또 무상증자를 발표하고 했는데 조선선제도 발표를 그러니까 공구먼도 그렇고 조선선제는 발표를 한 건 아닌데 가능성 네, 가능성 유보율하고 그 자본금 때문에 그렇죠. 최근에 보면 자본금이 50억 언더 네네. 미만으로 해서 회사에 큰 하자 없고 유동성 보유율 그러니까 네. 현금이나 기타 캐시가 좀 많으면 그리고 이익잉여금도 무상증자 할 충분하고 수 있죠. 충분히. 왜냐하면 거래가 많이 안 되니까 주식들이 잠겨 있으면은
어떻게 근데 보는데 무상 증자하는 건 좋은데 그 이후에 추가적인 좀 액션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네. 네. 무상증자가 회사의 본질을 바꾸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네. 하여튼 그 테마들이 요즘 뭐 워낙 이슈가 강해서 알겠습니다. 근데 참 그게 그 포인트는 아니에요 오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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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말씀하신 건 보니까 네. 그렇구나. 아 이것도 뭐 냄새가 좀 있겠네. 이렇게 해서 끝까지. 네, 알겠습니다. 알파프로 투자전략 정태근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